자, 삼각함수. 오늘은 그냥 맛보기예요, 맛보기. 여기를 시작하기 위한 그 기본 초석을 다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행 다녀온 후회가 진짜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갑니까? 대만. 대만? 오, 좋겠다. 성인이 어디 놀러 가? 필리핀? 잘 다녀오시고. 자, 그 우선은 우리가 그 중3 때 삼각비를 중3 때 맞죠? 그죠? 헷갈려. 중3 때 왔다 갔다 하지 얘네들이. 이거 배우잖아, 그지?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대소에서 배우는 삼각함수랑 옛날에 배웠던 삼각비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라서 옛날 거를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해소라. 삼각비가 뭐니? 삼각비. 네,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길이. 그렇죠.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사이의 길이의 비율을 말합니다. 삼각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뭐냐? 이거는 이렇게 적어놔. 삼각함수는 왜 배우는 거냐면 고등학생들이 이게 회전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함수야. 회전 운동. 그러니까 돌리는 거죠, 사실은 저게. 나중에 가봐라. 정말 돌려야 풀린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봤을 때 이게 땡글땡글 도는 운동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운동을 고등학생들은 삼각함수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대학생들은 복소수로 대화합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시면은 그 복소수라는 게 회전을 설명합니다. 되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고등학생은 회전은 얘예요. 삼각함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이거를 뭐 얘가 뭐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오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중3 때 배웠던 삼각비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모를 것 같지도 않아서 우리 애들이. 근데 행여나 혹시나 적어드리기만 하면은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사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죠? C분의 B입니다. 그죠?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죠? 빗변분의 밑변 C분의 A.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죠? A분의 B.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사인 45도. 사인 45도. 2분의 루트 A. 사인 탄젠트 60도. 자, 코사인 60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진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호도법이라는 거예요. 호도법. 자,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배워봤던 김세훈 학생. 호도법이 뭐죠? 각을. 네. 각을 도 말고 네네. 파이로 표현을 하는.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보통 각이라는 게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사실은 각이라는 게 보통 이제 꼬맹이들한테는 한 점에서 출발하는 두 반직선이 있을 때 각이 생긴다 그래. 맞죠, 그죠? 이 각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만약에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제가. 지워버릴까? 지워버리고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반직선이 하나 자 보세요 한번. 자 보세요. 이렇게 딱 포개어져 있습니다. 뭐 그냥 0도. 근데 각이 이렇게 각이 커지죠. 그렇죠? 그럼 니네가 보기에는 저 각이 크기가 커지고 있잖아. 각의 크기가 혜준이 키 얼마니? 170. 70? 모르겠어. 몰라요. 지금도 크고 있는 거 알아요, 혜준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키는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인 아이가 175cm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키가 어떻게 큽니까? 170, 171. 갑자기 키가 뿅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쵸? 키가 변해가는 게 연속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이게 시간이나 사실은 각의 크기도 그렇고요. 우리의 몸무게, 길이, 모든 것들은 각을 봐봐. 각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 1도, 2도 이렇게 커지진 않거든요. 각은 중간에 그 어떤 만약에 0도 이내가 15도가 됐을 때 그 중간에 모든 값을 취하면서 15도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뭐 0.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0도에서 1도로 갈 때 그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연속적인 값들을 다 취하면서 1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도가 2도가 되는 상황에서도 모든 값을 취하면서 2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쓰던 각의 단위가 60분법이에요. 1도, 2도, 3도. 도 아래 단위가 뭐니? 분, 그 아래가 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리 각을 쪼개도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없다지. 그치. 이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쓰던 각의 단위의 한계성이 느껴진 거야. 야, 우리는 60분법이라고 해서 도를 써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45도가 어디 있겠냐고. 절대 45도가 있을 수 없는 거지. 그게 170이라고 했잖아. 절대 170이 아니지. 170.1230000 봐봐. 계속 지금도 와 커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 171이 되고.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도 우리가 7시에 만나자. 절대 못 만나죠. 어떻게 7시에 만나요? 7시 근처에 만나는 거죠. 그치? 7시 순간에도 뿅! 이거 아닌 이상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를 알아야지. 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가 각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느낌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각은 절대로 1도, 2도, 3도 이런 식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쓰던 60분법이라 그래서 이게 왜 어릴 때부터 이게 왜 60분법이라고 쓰는지 참 난감하거든. 그래서 360분법이라 해야 되지 않겠니? 그지. 한 바퀴 360도인데.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시면 옛날에 그 피라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라미드를 보고 각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60분법의 한계가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절대로 각을 다 표현할 수 없거든요. 저거 가지고는. 자, 그러면은 각은 연속적으로 커집니다. 이 연속적이라는 말을 봤을 때 떠오르는 수가 하나 있네. 무리수는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중3 첫 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실수의 뿅뿅성 이렇게 배우잖아요. 연속성. 그러니까 실수가 유일하게 연속적인 모든 값을 취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고요. 무리수와 무리수도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데 무리수만 가지고 꽉 채울 수 없어요. 그쵸? 유리수가 있기 때문에. 쌤 말은 각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가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 그러니까 실수만이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각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어떤 실수의 값으로 표현을 하면서 모든 각을 설명해 볼까라고 시작하는 게 호도법입니다. 또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절대 표현하지 못한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새로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각을 정의하는 건데 정의야 정의. 어떤 부채꼴을 만드는 거야. 부채꼴을 만들어서 부채꼴에서 이런 중심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타. 그랬을 때 반지름이 R이라고 치고요. 이 호의 길이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 중심각 세타를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 정의한다 이거야. 저게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는 각이야. 그러니까 그냥 요 길이를 재. 요 길이를 재서 이거분의 이거를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전에 이거 사실 이것도 길이 재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예전보다는 쓸 수 있는 각이 많죠. 길이를 재버리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호도법의 정의가 앞으로 어떤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그 부채꼴의 반지름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비율 값으로서 각을 설명한다. 이게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그리고 니네 그 영어로 우리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비율이 뭐니 비율. 우리 이렇게 하지 그지? 레이트라고 그러지 그지? 근데 수학에서 이거랑 비슷한 뜻으로 수학 용어로 이제 라디안이라고 설명을 해요. 라디안. 라디안이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비율. 비율.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 이게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분소값이니까 비율이잖아 이거. 이거를 비율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라디안이라고 보통 RAD라고 써. RAD. 라디안. 그러니까 봐봐. 1cm 분의 3cm야. 비율이지. 이거 얼마니? 3이지 3. 단위가 뭐니? 센티미터. 아니지. 단위가 없지. 단위가 없지 이거는. 네. 그래서 원래 단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비율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안 쓰는 게 맞거든. 비율 단위가 없으니까. 근데 애들이 자꾸 질문을 해. 선생님 시험에 갔는데 저 라디안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야, 안 쓰는 게 정답이야. 이건 비율이 단위가 없다. 아니 1cm 분의 1cm 분의 3cm 그냥 3이지 왜 단위가 어떻게 있냐고 이게. 대학교 가봐라. 이거 단위 약분된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 제곱센티미터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거다. 두 번 곱했으니까 쟤는 그치? 이게 약분되는 거거든. 단위도 약분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요 라디안이 무슨 뜻이라고요? 비율. 저거는 그래서 생략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교과서에서 아마 라디안이라 쓰고 안 써도 무방하다라고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안이라는 건 원래 안 쓰는 거예요.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자꾸 단위라고 이제 이상한 데 많은데 단위가 어디 있어? 비율인데. 저건 단위가 아니야. 알았지? 그냥 비율이다. 비율 값이다. 그래서 우선은 호도법의 정의는 호도법 왜 만들었냐면은 이게 표현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못 쓰는 값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각을 실수값으로 정의한다. 이게 그냥 어떤 실수값인 거야. 단위가 없지. 실수가 단위가 어디 있겠냐고. 그냥 그래서 단위를 그냥 앞으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정의한다. 앞으로 우리가 쓰는 각은 그냥 어떤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 이거와 이거의 비율값으로서 이 각을 설명하자 라고 하는 거지 뭐. 만약에 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으면 중심각이 얼마가 있습니까? 1입니다. 1. 1이라는 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되게 작은 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지금 저 그림이 R과 L이 거의 엇비슷해 보이지 않니? 저 정도가 각이 1인 거야. 그러니까 1은 실제로 한 57도 정도가 1이라는 각은.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쓰는 각은 옛날 각이 달라요.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로서 각도를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비율로서 각을 설명한다. 이런 뜻이라서 이름이 호도법이라고 정해져 있고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비율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지정을 해도요. 예전에 우리가 60분법을 쓸 때보다는 더 자유롭습니다. 못 쓰는 각이 애매한 각이 없죠. 그냥 이거분이 이거로 각을 설명해버리면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연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유일한 수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지고 대화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우리 두 번째를 배워야 되는 게 그러면 기존에 그 60분법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써왔는데 60분법과 우리가 방금 만들어낸 호도법 그 사이의 이 관계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단위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옛날 거랑 오늘 배운 각이랑 어떤 관계고 휴전하고 뭐 1달러가 얼마야. 그래야 바꾸지 그지? 돈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반원을 설명합니다. 자, 반원을 그려놓고요. 요 반지름을 R이라고 세팅을 할게요. 요 호의 길이 L로 보겠습니다. 요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간단한 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 중심각이라는 게 이거분의 이거지. 네. 그치? 근데 니네가 요 L은 요게 반원의 둘레 길이야. 반원의 호 아니겠니? 그 L은 뭐가 될까? 파이 R이지, 그치? 파이 R.
그럼 이제 이거분의 이거가 이거네? 네. 맞나요? 그럼 이제 이 중심각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다. 그래서 요 각이 우리가 호도법으로 말하면 파인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 각이 원래 60분법 나라에서 몇 도였니? 저게 180도란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관계가 나왔어. 파이라는 각은 이거야. 파이라는 각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몇 도와 동일하다? 180도와 동일하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왜 3.14가 180이죠?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3.14라는 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3.14 정도의 각은 우리가 예전에 쓰던 60분법 나라에서 180도 정도가 된다.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애들이 뭐 선행한 애들이 딴 건 기억을 못해도요. 요거는 기억을 하는데요. 야, 파이가 180도였어. 근데 또 질문하지. 야, 근데 왜 3.14가 왜 180이야? 이상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단위가 다른 거예요. 이거 호도법의 각이고요. 60분법 나라의 각입니다. 호도법은 단위가 없어요. 그냥 3.14라는 각은 이것도 근사값이니까 3.14 정확한 값은 아니고 3.14 정도의 각의 크기는 우리가 옛날에 쓰던 180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첫 번째로 요거를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자, 파이 나눠봐. 얼마가 돼? 1. 1이라는 각은 이거죠. 1이라는 각은 파이 분의 180도와 동일하다. 근데 파이가 한 3.14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180을 3.14로 나누면은 얘가 대략 한 57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새로운 단위에 따르면 1이라는 1 정도의 각은 몇 도 정도이다? 57도 정도가 된다. 대충 이 정도 각 같지 않습니까? 얘랑 얘랑 똑같아야지 이게 1인 거잖아요. 그렇죠?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1로 정의합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이건 나누기 파이를 해서 만든 거고요. 이번에는 180을 한번 나눠보세요. 180을 해주면 여기 1도가 됩니다. 1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쓰던 1도라는 각은 우리가 호도법 나라에서는 180분의 파이 정도의 각으로 생각합니다. 엄청 작아요, 진짜. 180분의 3.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요거는 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좀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라는 각은 180도 정도가 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얘들아, 2분의 파이라는 각은 몇 도일까요? 90도입니다. 아, 2분의 파이가 90도였구나.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는 몇 도일까요? 60도입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애들.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는 30도가 되겠죠, 그죠? 4분의 파이 몇 도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각들입니다. 특수각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60분법과 호도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식은 여기 있으니까요. 요거를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호도법의 정의. 자, 두 번째. 정의 내렸으니까 딴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이제 부채꼴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왜 또 배우냐?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각의 단위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쓰던 공식도 바뀌어요. 자, 보세요.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세타, 앞으로 이 도를 쓸지 안 쓸지 잘 봐야 된다. 도가 없으면 그냥 호도법이다. 도가 있으면 60분법이고 R, L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 부채꼴 호의 길이 L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양변에 R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예요? R, 오케이. 요게 이제 공식입니다. 새로운 공식. 그래서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것도 곱하면 또 이런 애들 진짜 너무 답답할 때 많은데 이게 10이야.
여기가 30도야. 이 L 돌아갔더니 L 300이래.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지? 이거 69법일 때는 옛날 거로 가야지, 공식을. 이게 호도법일 때. 여기 단위 안 써 있잖아. 도 안 찍혀 있지. 저 호도법인 거야. 그때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얘랑 얘랑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공식. L은 R 세타. 옛날보다 공식이 깔끔하죠? L은 R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넓이 계산해 볼게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이 이게 뭐 그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예전에 너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x도라 그랬을 때 반지로 r이라 그랬을 때 이 넓이 s 구하라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니?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자 전체 한 바퀴 전체 몇 도 부재? 그렇지. 원래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공식이었죠. 이게 원래 부채꼴 넓이 공식입니다. 호의 길이도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게 원래 전체 넓이 파이 r 제곱을 곱하기 한 다음에 똑같이 나누는 거야. 자, 이 한 바퀴는 호도법으로 말하면 뭘까요? 2파이입니다. 그죠? 파이가 절반이니까 2파이분의 중심각 누구? 세타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공식입니다. 여기서 요 파이랑 파이 날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두 번째가 탄생을 합니다. 2분의 1 아래 깔려 있고요. 자, 누구? R 제곱 곱하기 누구? 이렇게 가시면 이게 부채꼴의 넓이의 공식입니다. 약간 옛날과 모습이 다르지만 천천히 정리해 보시면은 아 원래 우리가 넓이 구하던 메커니즘이랑 똑같구나 알게 됩니다. 전체 넓이 중에서 전체 중심각분의 이 값을 가져갔다 보시면 돼요. 이게 부채꼴 넓이 공식입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얘를 가지고 왔더니 얘가 2분의 1에 이게 R제곱 세타거든. 근데 R제곱이라는 게 R이 이렇게 두 번 곱해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 뭐야? 이게 L이거든 L. 그렇지? 호의 길이거든. 얘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누구라고 봐도 돼?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얘는 좀 반갑지 않니? 얘는 원래 우리가 많이 쓰던 애들. 얘는 그러면 선생님 얘는 왜 공식이 안 바뀌었죠? 왜 안 바뀌었죠? 다 바뀌었는데 얘는 안 바뀌죠. 각이 여기는 각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는 반지름 호의 길이 저 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각이 관여하지 않는 공식이니까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호의 길이 이렇게 구하고요, 넓이 이렇게 구하고요. 이거는 옛날 거랑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이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냥 상식 하나 만들고 갑시다. 상식. 요거 이제 메모해놔. 이제 학교 시험 문제기도 하다.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이 있는데 둘레가 변하지 않아. 근데 부채꼴의 넓이가요. 부채꼴의 넓이가 자, 최대인 순간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중심각의 크기는 네모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도 기초 개념을 할 때 만들어내야 되는 상식이다. 이거를 맨날 계산하는 것도 좀 웃기거든요. 왼쪽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180도이다. 요건 좀 기억을 하세요. 이게 편합니다. 자, 잘 봐봐. 여러 가지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확인 작업을 좀 해줄게. 확인.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실이 하나 있어. 실의 길이가 예를 들어 10cm야. 이거를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어 보라고 한 거야,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시켜본 거지. 야, 그 10cm의 실을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어 봐. 근데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면은 넓이가 좀 제일 커졌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지.
그럼 이제 그렇잖아.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할 것 같고 부채꼴을 어떤 애들은 반지름을 줄이면서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할 것 같고 어떤 애들은 뭐 그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뭐 작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기도 할 것 같고 어차피 둘레의 길이만 변치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 반지름 두 개에다가 요거의 길이 더했을 때 그 값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채꼴을 본인 창작 의도대로 마구잡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건 어떻게 만들어야 넓이가 최대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상식입니다. 자, 해볼게. 이거는 뭐 매년 학교 시험에서 그냥 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막 시간 뺏기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거든. 상식이라서. 우리한테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A라 그럴까? A로 일정하다. 한번 이렇게 안 변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부채꼴을 몰라요. 아유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 보자. 얘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만드는 게 넓이가 최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반지름 R, 호의 길이 L, 중심각 세타, 넓이 S라고 하겠습니다. 맞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게 많은데요. 뭐 최근에 배웠던 산술기하로 갑시다. 산술기하. 여기서 이 R에다가 L을 더한 게 얼마로 일정하다고? 그렇지. 이게 A로 일정하다는 거지. 둘레가 일정하다. 변치 않는다. 이거일 때입니다. 때. 이거일 때. 저게 변치 않을 때. 우리한테 요 넓이가 맥스가 되라 그랬는데요.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 친구로 가볼까요? 2분의 1 R. 그러면은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얘가 이게 최대가 되는 순간이 궁금하다는 거 아니겠니? 야 지금 떠오르는 게 뭐야? 무조건 산술기하지. 산술기야. 합이 일정할 때 약간 곱의 맥스에 대한 질문인 거지. 자 바로 갑니다. 여기서 2R 플러스 L은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해버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근데 우리가 이 2R 플러스 L이 이게 지금 A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 나눈 다음에 난리 쳐서 정리하시면은요. 여기서 2분의 R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포인트가요. 이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한 게 아니고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이 세타가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산술기하가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최대 아니면 최소래며. 그치? 그러면 이 등호 성립하는 순간은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였겠니? 그렇지. 이 R과 L이 같을 때 아니었겠니? 아, 저게 요거인 순간이 바로 이 R과 L이 똑같은 그 순간이 바로 넓이가 X인 순간이지 않겠느냐. 그럼 질문. 혜준아, 중심각은 얼마짜리? 혜준아, 얼마짜리? 2짜리인 거지. 왜냐면 요거 R로 나누면 R분의 L이거든. 그치? 원래 R분의 L이 뭐니까? 중심각이니까. 그치? 여기서 요 식을 양변을 나누기 R을 해주면은 이쪽이 R분의 L이 만들어지고 요렇게 체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인 순간이에요? 2인 순간이 바로 넓이가 맥스인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충 1 정도의 각이 60번법으로 말하면 57도 정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각이 2가 돼버리면 요거 2배 정도 하니까 115도 정도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이런 그림은 아니고요. 이 넓이가 최대인 순간의 실질적인 그림은 이 중심각의 크기가 한 115도 정도가 되면서 한 이런 느낌으로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이 넓이가 다르게 만들었을 때보다 넓이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제 7-1번입니다. 자, 바로 보여야 됩니다. 둘레 길이가 80인 부채꼴 넓이가 최대인 순간, 아하, 둘레가 변치 않을 때, 그죠? 그 아래 유제입니다. 유제 7-1번. 위에 건 내가 풀어드릴 거예요. 7-1번. 부채꼴에서 그럴 때 넓이가 최대일 때 바로 걸린 거죠. 또로롯, 또로롯, 또로롯. 이 중심각이 얼마인 순간 넓이가 제일 크다고? 2인 순간 제일 크다는 소리지. 그 얘가 그러면 뭐 이게 R이고 이게 R이면은 이거는 당연히 2R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래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둘레가 80이라 했기 때문에 R, 2R, 몇 R?
R이 얼마가 되어라? 80이 되어라. 아이고 너는 반지름이 20짜리였던 거고요. 넓이도 구하랍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에 뭐 R제곱 세타도 괜찮고요. RL도 괜찮습니다. 자, R제곱 갈게요. R제곱 곱하기 중심값 얼마? 2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400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예제가 됩니다. 문제 7-2번 부채꼴 둘레 일정하다 우와 위치겠지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은 몇 대면? 1대2 그죠? 중심각이 2니까요. 바로바로 알아내시면 됩니다. 필수 7-1번을 보겠습니다. 기본 정석에서는 이 문제가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문제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어서 자, 이게 이 큰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라지 R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부채꼴 만들어서 여기 스몰 R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길이가 L인 철사를 가지고 여기를 만든 거야. 여기를. 여기는 이제 없는 거야. 이건 철사가 없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안 어렵지? 요 길이가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당연히 같을 거고 요 길이는 여기 중심각을 세타라 가정을 하면은요. 이게 라지 R이고 중심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요거는 라지 R 세타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조만한 부채꼴에서 스몰 R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둘레의 길이가 L로 일정하다 그랬기 때문에 길이가 L인 철사를 모두 사용해서 요렇게를 만드는 거죠. 요걸 뭐라고 해요, 이 도형을요? 저 이름이 있나요, 저게? 정보에서 붙이고 그죠? 저 이름이 어쩌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요거 두 개 더 합시다. 요건 세타로 묶어버릴까?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2배 하셔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가 지금 현재 L로 일정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요게 지금 얘네가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관계식을 하나 줬다. 그러니까 문자 많이 나온다고 쪼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나중에. 자, 우선은 이게 일정하다 L로 일정하다. 그랬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고 물어볼 거야 이제. 그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그럼 이제 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방법이 있겠니? 큰 부채꼴 빼기 작은 부채꼴이지. 그럼 얘는 그러면 2분의 1에 라지 R 제곱 세타에서 그 다음 빼기 2분의 1에 스몰 R 제곱에 이렇게 하면은 저거 넓이 아닙니까? 최대한 묶읍시다. 이거를 2분의 1의 세타로 묶어버리면은요 라지 R 제곱 마이너스 스몰 R 제곱입니까? 합차 안 가도 웃기죠, 그죠? R 플러스 R 이렇게 먼저 식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건데 느낌이 너무너무 오지. 요 파트가 여기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요 파트가 여기 있잖아. 그럼 이제 뭐 식을 하나 문자를 바꿀 수 있는 관계식을 준 것 같으니까요. 이 친구를 가지고 와서 뭐 어떻게 할까요?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을 T라고 치환합시다. 요걸 T라고 합시다. T. 그럼 이제 요 친구는, 그죠? 이 친구. 그러면은 라지 R 플러스 스몰 R에 이 세타를 곱한 값은 L이 원래 있었고 요거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L-2T다. 그리고 이제 이 T 값의 범위는 생기겠죠? 그렇죠? T의 범위는 이게 0보다는 커야 됩니다. 라지 R이 스몰 R보다는 크니까요. 근데 누구보다는 작을까요? 그렇죠. 라지 R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뭐 얘기하자면 뭐 얘가 요 길이 말하는 거니까 얘가 라지 R보다는 작고 스몰 R보다는 0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한 문자로 정리를 좀 해주면은 I 2분의 1에다가 요 친구가 요렇게 세팅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L-2t 보시면 되고 내가 요거는 누구로 치환했습니까? t로 치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함수가요 이렇게 자 최대가 되는 순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t에 대한 2차 함수 같거든. 그치? t가 변수인데 근데 보니까 뭐 0에서 만났고 2t에서 만났는데 그죠? 근데 이 그래프는 분명히 이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은 원래 이런 모습으로 생겼을 텐데
우리는 여기만 바라보는 거라서 그래프의 모습은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요거보다는 크고 요렇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바로 최대가 되는 순간에 미안해요. 2t가 아니라 2분의 L인가요? 2분의 L이 돼버리면서 여기가 뭐가 됩니다. 4분의 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t 값이 얼마인 순간? 4분의 L인 순간 넓이가 뭐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바로 봐야지. 저거 전개하는 것도 좀 그렇단 말이지. 쌤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넓이의 이 최대 값이라는 것은 그냥 t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난다. 4분의 L을 집어넣는 것으로 게임을 끝내자. 답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가시고 L 빼기 계산 좀 해봐라. L 빼기 2t다 2t 2분의 L인가? 맞나? 네. 그 다음 여기다 또 4분의 1 넣어야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16분의 1 이게 바로 넓이의 최대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안 어렵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산술이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산수가 좋죠. 네. 자, 세 번째. 일반각. 이건 잘 모르던데, 이거는. 대부분의 애들이 모르던데. 세훈아, 미안해. 일반각이 뭐야? 너 한번 배웠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일반각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할 거야? 뭐, 들어본 적 있지? 그치? 아,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는 애들을 난 제대로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 잘 봐. 이게 이 앞에 이게 일반이 붙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앞으로도 저 일반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뭐 어떤 수학적 용어를 되게 많이 보게 돼. 근데 쌤이 삼각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자 무슨 운동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회전이란 말이에요, 회전. 잘 보세요. 갑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 점이 있고요.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하나는 고정시킬까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각도기를 쓸 때도 각을 잴 때 보통 니네가 여기다가 딱 선 하나 맞춘 다음에 얘가 지나가는 포인트 읽어서 이 각을 여기를 읽어서 각을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래쪽에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선. 자, 그랬을 때 원래 여기에 이렇게 멈춰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 고정된 반직선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포개어져 있던 반직선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얘가 움직이는 게 각인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좀 바꿔 먹어야 돼. 우리가 앞으로 이 각이라는 말을 쓸 텐데 너희가 생각하는 각이라는 게 뭐 삼각형의 그 변이 이루는 각을 생각한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삼각함수 나라에서는 절대 각이 그게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니야. 삼각함수에서 말하는 각은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반직선의 회전량을 말하는 거야. 너 얼마 회전했니? 그거를 각이라고 쓴다. 옛날에 우리가 보던 니네가 알고 있는 각은 360도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우리 여기 이쪽 동네에서는 2100도가 나와요. 막 사인 2100도 얼마냐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2100도? 어떻게 그래? 근데 뱅글뱅글 도는 거죠. 2100도 회전한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이 각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쓰던 그 삼각형의 내각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이라는 거는 반직선의 회전량입니다. 여기 딱 기준 반직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포개어져 있던 반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반직선이 얼마 회전했니? 이게 각인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해봐. 여기서 이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방향이 몇 가지 방향이 있어? 두 가지. 그래서 각은 이제 플러스 각과 마이너스 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방향 각과 음의 방향 회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30도 얼마냐? 와, 되게 황당하죠. 옛날 느낌으로는. 중3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 사인 마이너스 30도요? 아니 마이너스 30도가 뭐예요? 근데 회전이라는 것이 회전 양도 있지만 회전의 방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각도 플러스 각과 마이너스 각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각은 앞으로 회전량. 자, 질문 하나 해볼게. 이 왼쪽과 오른쪽에 회전이 있습니다.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이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서 자 플러스 느낌, 긍정의 느낌, 양의 방향 느낌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 오른쪽? 오, 바뀌었어. 세훈이. 오른쪽.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양 사람은 얘를 안 써도 얘를 플러스 생각을 하죠. 서양 애들은 이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쪽 동네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반시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서양 철학에서는 반시계 방향을 긍정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 자, 여기 A. 자, B 어디 갔을까요? B. 여기가 B야? 여기가 B야? 여기 B잖아. 니네가 지금 이렇게 돌리거든. 반시계로. 그러니까 원래 알파벳도 저렇게 돌려 쓴단 말이야. 그동안 너희가 봤던 모든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A, B, C, D 좌표는 이렇게 돈다고. 반시계로 돈단 말이지. 왜냐면 그들이 만든 거라서 그래. 동양 철학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자, 일사분면입니다. 어디가 2예요? 여기가 2가 돼야지 시계 방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2잖아요. 그래서 맨날 걔네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긍정의 방향을 생각합니다. 다 반대예요. 뭐 자동차도 반대로 가잖아요. 다 반대로 가잖아요. 운전도 반대쪽에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도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반대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각이라는 것은 이제는 회전량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존재하는데, 그 양의 방향의 회전, 그러니까 플러스 각의 회전이 존재하고, 이렇게 음의 방향의 회전이 존재하는데, 양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양의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음의 방향, 음의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회전했는지가 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개어져 있던 각이 있는데 이 반직선이 이제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각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반직선이 여기에 멈춘 거예요. 이렇게 딱 멈춘 거야. 멈췄어. 우선은 60분법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요 각을 한 35도라고 생각을 해볼게. 대충. 자, 그러면 여기에 멈춰있던 반직선이 여기로 움직였습니다. 자, 몇 도 회전할 거죠? 35도. 맞나요? 진짜로요? 160 곱하기. 그렇죠. 오, 좋아요. 이게 왜 꼭? 잠깐 눈 감아봐. 눈 감아봐. 자, 눈 떠보면 여기에 멈춰있던 반직선을 손가락으로 빵 친 거야. 눈 감고 딱 떴어. 근데 여기 멈춰있는 거지. 그럼 야, 저 반직선이 얼마 회전했을까? 이렇게 말해야지. 야, 절대 모르지. 몇 바퀴 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회전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세타를 설명하는 각은 아니 진짜로 얘가 한 바퀴도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얘는 그냥 정말 35도 이게 간 거지. 근데 아까 이제 혜솔이 말처럼 얘가 한 바퀴 회전을 하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이 움직이는 반직선이 여기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회전량은 몇 개인 거야? 무수히 많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저 각을 하나의 각으로 설명 못 하잖아.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기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각의 일반적인 모습이란 뜻인 거야.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기에 멈추게 만들어준 회전량이라는 것은 모르지.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 그지? 모르는데 여기다 플러스 몇 도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쓰면 어찌됐건 이게 몇 바퀴 회전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게 지금 저기 멈추는 그 수많은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각의 표현법이라고 해. 이 n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n이 들고 있는 의미가요? 그렇죠. 회전수. 그리고 사실은 그 방향까지 고려해 주는 겁니다. 저 n이 만약에 양수였으면은요, 일로 뺑글얍 이렇게 멈춘 거고요.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으면은요, 일로 왔다가 얍 이런 겁니다. 그죠? 회전 방향과 회전 수를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n은 정수라는 말을 적어줘야죠.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맞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각의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어가 나오는데요. 아까 요거 얘들아 움직이지 않는 반지선 한 개 있지 않았니? 기준선, 기준 반지선. 요거를 그래서 우리끼리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용어예요, 용어. 저런 건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각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기준선, 움직이기 전에 기준, 시초선. 보통 아무 말 없으면은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반직선 있죠? 이 움직이는 반직선의 이름을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기준선, 시초선, 움직이는 반직선의 이름은 동경.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 각이라는 것은 얘들아 누구의 회전량을 말했던 거야? 그렇죠. 동경의 회전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XY 평면에서 보통 여기를 원점으로 보거든요. 원점으로 보고 이걸 X축의 오른쪽 방향, 양의 방향으로 본 다음에 반지선이 뺑글뺑글 돌아요. 돌면서 회전량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묻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뭐 알파도 잠시 그냥 60분법을 쓰자. 여기도 그러면은 여기를 알파도로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일반각의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면은요, 여기에 멈추는 그 수많은 각들을 쓸 수가 없어요. 저렇게 반드시 표현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냥 깨알 같은 건데, 그것도 아닌 건데, 그 사분면에서의 일반각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초선을 X축의 오른쪽 방향, 요거를 보통 시초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게 뺑 쳐가지고 뺑글뺑글 회전을 하다가 그 동경이 1사분면을 멈추기 위한 2사에 멈출 수도 있고 3사에 멈출 수도 있고 4사에 멈출 수도 있죠. 자, 여기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반각의 표현법도 좀 한 번은 써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 1사분면에서 동경이 멈췄다. 그러면 너의 범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건데, 그 세타의 바운더리는 우선은 360의 n 플러스 0도보다는 크고, 그쵸? 그 다음에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몇 도보다는 90도보다 작으면 여기에 멈추는 겁니다. 앞에 요거 360n이 빠지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사에 여기서 멈추게 만들어주는 회전량. 그러면 세타는 당연히 회전수를 고려하시고 몇 도보다는 커야 되고
90도보다는 커야 되고 또 회전수를 고려하시고 몇 도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2, 4. 그 다음에 뭐 3, 4, 4, 4 정리가 어렵지 않겠죠? 4, 4에서 이제 멈출 건데요. 또 갑니다. 세타 범위, 세타 범위. 아 이거는 매년 쓸 때마다 팔만 아파요. 또 회전수를 고려하시고 180도보다는 커야 되고요. 또 회전수를 고려하시고 270도보다는 작아야 여기 멈춥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전수를 고려해 주시고 270도보다는 좀 크고요. 또 회전수를 고려하시고 360도보다 작으면은 여기에 멈춰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사분면에서 멈추는 동경의 일반각의 표현은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요거 좀 놓치지 말아라라고 조언 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필수 하나 해볼게. 보세요. 필수 2번입니다. 1-2번. 자,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가기래? 2, 4. 그래요. 얘가 2, 4분면에 가기래요. 그럼 뭐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아,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죠? 자, 세타는 2, 4분면에 멈췄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잡으라고. 움직이는 반직선이 얼마 회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뱅글뱅글 회전을 하다가 2, 4분면에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그러면은 너도 몇 각 회전하는지는 모르지만 360N 플러스 90도보다 크고요. 자, 우선 하나 교재에서 초반에는 호도법이랑 60분법을 혼용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호도법만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바로 호도법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호도법으로 갑시다. 360도는 몇 파입니까? 2파입니다. 그래서 2파이의 정수배 플러스 2, 4에 멈춰야 되니까 여기 90도 더해야 되는 거죠. 자, 90도는 몇 파이죠? 2분의 파 이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파이의 정수배 회전수 고려하신 다음에 파이보다 작으면 2, 4에 멈춰 있는 거죠. 네. 그때 질문이 뭐냐면 그때 세타가 2, 4에 멈춰 있을 때 이 2분의 1 세타는 몇 사에 멈춰 있는지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양변 다 똑같이 2분의 1. 곱해주면 얘가 파이 n 플러스 4분의 파이보다 크고 요거 이제 2분의 1 세타가 된 거고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또 파이 n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현재 그 2분의 세타의 그 범위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n은 정수다.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제 막 대입을 해봅니다. n 대신에 0을 집어넣잖아. 4분의 파이보다 크죠. 2분의 세타의 범위가 n에 0 넣었으니까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거죠. 이거는 몇 사이에 위치하는 겁니까? 1 사이에 위치하는 거죠. 4분의 파이 몇 도입니까? 45. 오케이, 얘 몇 도입니까? 90도. 오케이, 빨라요. 자, n에 1 들어갑니다. 1 넣어버리면은, 자,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입니다.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여전히 또 2분의 1 세타. 그 다음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 파이가 몇 도지? 80. 갔다가 4분의 파이 더 갔네? 그럼 이쪽 동네 아니겠니, 여기? 그리고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여기 아니겠니? 그치? 그러면은 요 사이에 또 멈출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멈출 수 있는 4분면은 몇 사분면? 3, 4분면. 근데 이제 n에 얼마 넣어볼까 이제? 2를 넣어보면 이게 몇 파이가 돼버려? 2파이가 돼버리니까 여기지 여기. 네. 그럼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또 이거랑 어때?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가 파이 곱하기 정수배였기 때문에 한 바퀴는 2파이여서 이 두 개마다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2분의 1 세타가 멈출 수 있는 4분면은 몇 사 아니면 1사 아니면 몇 사에 멈출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2사에 멈춰 있다 그래서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그러면은 반띵해도 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설명, 오늘 이제 거의 요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위치관계. 요건 나중에 테크닉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첫 시간이어서 테크닉보다는 개념으로 봅니다. 두 동경 사이의 위치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동경 사이의 위치관계.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동경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일치했다. 그러니까 일치했다는 게 회전량이 똑같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세타 이게 멈췄는데 세타 1 회전했더니 여기에 반직선이 멈췄는데 세타 2만큼 회전했더니 똑같이 멈췄다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저거는 두 회전량이 똑같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면 자 보세요. 갑니다. 요각을 알파라고 처리하시고요. 일반각의 표현을 쓰세요. 보세요. 세타 1은 여전히 2파이의 정수배 하고 알파 회전하면 저기 멈추죠. 그렇죠? 한 바퀴의 정수배 플러스 알파. 일반각의 표현. 그 다음에 세타 2는 또 모르지. 2파이 정수배 또 다른 정수배 하시고 알파 더 가야 저기 멈추죠. 그 다음에 이 알파가 뭔지는 잘 모르는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에서 알파를 없애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파를 빼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세타 1 빼기 세타 2가 돼버리면서 2파이 곱하기 n-m인데 꼭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또 다른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위에 n과 m과 l은 그냥 모두 다 정수라고 우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국어적으로 해석을 해봐. 두 동경이 일치했다는 말이 두 동경의 회전량의 차이는 회전수랑 동일하다. 회전수의 차이와 동일하다 이거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X축 대칭. 공식은 없습니다. 본인이 다 만들 수 있다는 거라서 이게. 자, X축 대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세타 1이 여기에 멈췄는데 세타 2가 이렇게 멈춘 겁니다.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X축 대칭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자, 뭐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이 각을 알파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얘를 쓸 수 있거든. 세타 1의 일반적인 표현을 써볼게. 세타 1은 또 2파이에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알파만큼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타 2는 너도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써야 돼. 방향이 반대니까요.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서 저 알파가 뭔지 모르는 각이거든요. 그 알파를 없애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세타 1과 세타 2의 합은 여전히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m이거든요. 그냥 또 다른 정수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X축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는 합이 2파이의 정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봐.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초반에. 세 번째는 Y축 대칭. 이럴 수도 있는데, 자, Y축 대칭 상태에 두 동경이 위치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세타 1이 있었으면요, 이쪽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서 세타 2가 위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이 이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똑같은 각의 표현이 됐다는 거죠. Y축 대칭 상태의 두 동경이 있다.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자, 또 해볼게. 이 각을 알파라 처리하겠습니다. 요거 잘 봐야 된다. 세타 1은 몇 바퀴 회전하는지는 모르지만 알파. 그 다음에 세타 2는 너도 몇 바퀴 회전하는지는 모르지만 2파이 정수배 해주면은 다시 여기에 왔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화끈하게 어디까지 갔다가 그렇지 파이만큼 갔다가 빠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빠꾸는 마이너스 알파 처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웬만하면 축을 거쳤다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또 덧셈을 하시면 알파가 집어져요. 그래서 Y축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는 두 동경의 회전량의 합은 2파이의 또 다른 정수배 플러스 파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이게 이쪽 어려워하는 애들은 이거 외우다가 마지막에 다 떨어져. 왜냐면 이게 안 외워지는 거거든. 헷갈리거든 이게 막. 자, 네 번째. 뭐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으면서 반대 방향도 있거든.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얘들아 한마디 해줘 이거. 멋있게 뭐라 그러면 돼 이거. 만약에 세타1이 이쪽에 있었으면 세타2가 이쪽에 있다는 거잖아. 원점 대칭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는 거야 이거.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원점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이런 소리인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이 각을 알파라고 쓸게요. 그럼 내가 이 친구 일반각 표현을 먼저 해볼게. 세타1은 또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알파만큼 더 가시면 되고, 세타2 갑니다. 2파이에 몇 바퀴 회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2파이의 정수배를 해버리면 다시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얼마큼 갈까요 이제? 그렇죠. 파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더 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더 할까요? 뺄까요? 그렇죠. 빼는 겁니다. 알파 지우기거든요 이거. 빼버리면은 x세타1에서 세타2 두 동경의 회전량의 차이는 2파이로 묶어서 어찌됐건 n-m이니까 또 다른 정수배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외워요? 못 외우죠? 다섯 번째 하나만 더. y는 x대칭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냥 만들면 됩니다. 이번에는 요렇게 이런 애가 하나 있는데 세타1과 세타2가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된 거예요. 각이 이렇게 이제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또 만들어 볼게. 외우고 한 개도 없어. 초반에는 만든다. 세타1은 여기를 알파라고 써야지 일반각을 쓸 수 있죠. 또 2파이의 정수배하고 이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해보세요. 세타2 2파이의 또 다른 정수배까지 왔습니다. 다시 여기 왔을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지. 얼마 갖다가? 그렇지. 2분의 파이를 갖다가. 그렇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알파. 더 할까요? 뺄까요? 더합니다. 그렇지. 똑같잖아. 일관성이 있잖아 문제가. 그래서 세타1 플러스 세타2는 더해버리면은 2파이의 여전히 정수배. 정수배. 그 다음에 플러스 누구? 이렇게. 이게 y는 x대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확인 테스트로 이거 복습한 문제도 좀 넣어놨습니다. 2번. 자, 세타 동경이랑요 6세타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합니다. 자,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면 된다고요? 원점 대칭. 모르겠어. 그냥 해보자고.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세타가 이쪽에 멈춰 있으면 거기서 문제에 주는 조건은 잠시 무시해도 돼. 그냥 만족하는 그림을 먼저 그려주면 돼. 그리고 나서 일반각의 표현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쓰고, 자, 거기서 갈게요. 그래서 세타의 일반각의 표현은 2파이의 정수배 플러스 알파 이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6세타의 일반각은 2파이의 정수배하고 그 다음에 얼마 갖다가, 그렇지, 파이 갖다가 얼마 더 가면 되겠네. 더 가면 되는 거지. 어우, 더 할까 뺄까? 빼야지. 빼버리면 되지. 그 몇 세타 만들어지고, 그렇지, 5세타 만들어지고, 빼버리니까 2파이의 정수배가 되고,
파이 가마 있어야 되는데 알파 주어지는 거 아니겠니? 따라서 세타의 범위는 세타 5 나눠버리면은요 이게 5분의 2파이의 정수배 플러스 5분의 파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정보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세타가 누구보다는 크다 그랬어요. 파이보다는 크다 그랬고 누구보다는 작다 그랬습니다.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 그랬죠? 이 L은 반드시 무슨 수가 돼야 되는 건데요? 정수가 돼야 됩니다. 이거 회전수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5분의 2파이 곱하기 정수 플러스 5분의 파이가 이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L값만 정하시면 됩니다. 자, 암산해보자. L로 가능한 거 뭐 있을까? 0, 1은 안 돼 보이는데. 3 괜찮지. 4 어때? 괜찮지. 5는 안 되지. 그래서 2개 가능하구나. 4 안 됩니까? 5분의 9 안 되네요. L 누구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세타는 여기다 3을 넣으시면 되죠. 5분의 몇 파이? 7파이인가?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아래쪽에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그 일반각의 삼각함수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그게 이제 진짜입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